Yeah, I've been doing my best to be the best for you. If this is you and me, yeah, I would rather be lonely forever than lonely together. Dancing by myself on my flight at midnight, I would rather cry in my bed and sleep alone. 서너 집 건너 한 집은 나 혼자 삽니다. 그렇다고 대충 살지 않죠? 아니, 혼자라서 더 특별합니다. 평범한 일상에 숨을 불어넣는 나만의 공간. 그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진정한 나. 오늘부터 1인 12개의 삶을 담은 솔로하우스를 만나봅니다. 가끔 바다에 누워서 힘을 쭉 빼고 있으면 왜 이렇게 내가 몸에 힘을 주고 살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바다가 주는 그런 치유의 에너지가 이 집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집이 바다 같은 존재예요. 파도를 쫓아 도시를 떠나왔습니다. 남들 사는 속도에 더 이상 맞추지 않기로 결심하고 말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통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서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말처럼 그게 쉬운가요? 제주에서의 삶 역시 로망이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이주한 지는 2년이 조금 넘었고요. 원래 그 전에는 광주에서 쭉 태어나서 살다가 대학 시절부터 거의 한 7, 8년 정도를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제주로 이주를 하게 된 거죠. 깔끔한 외관의 하얀 집. 서지 씨의 솔로 하우스는 어떤 모습일까요? 침실 같은 경우에는 편안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나무가 베이스가 되는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책장은 제가 제주도에 이사 오자마자 만들었던 책장이거든요. 그런 애정이 있는 물건을 그 방에 넣어놨다 보니까 되게 편안하고 추억이 있는 그런 공간이라 좋아하고요. 침대에 누워 고개만 돌리면 언제라도 자연을 곁에 둘 수 있습니다. 그럼 일하는 공간은 어떤가요? 거실은 침실과는 좀 반대의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배치들 이런 걸 했는데,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여기를 작업실로 많이 써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정돈되고 집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서 약간의 철 소재 혹은 하얀, 어떻게 보면 딱딱해 보이는 그런 배치를 많이 해놨어요. 쉼과 일의 경계를 명확하게. 단순한 듯해도 손이 많이 갔죠. 최대한 책상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싶어 하고, 그럴 때 좀 더 집중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취향도 취미도 다양한 이 집의 주인. 서지 씨와 가장 닮은 공간은 어딜까요? 이 거실인 것 같은데, 여기는 정말 다재다능한 공간이에요. 제가 밥을 먹기도 하고,
요가를 하기도 하고 And I simply can't imagine you having sex. Oh no. 다도를 하고 허브를 심어놓고 가끔 스머지 스틱을 만들기도 하고 또 가끔은 파티 열 개 놀러와 할 수 있는 파티룸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다재다능한 공간, 그리고 뭐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서 가장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이곳에 사는 이유. 자연을 품은 풍경도 한몫했지만 더 중요한 것도 있었죠. 사는 주거 형태는 타운하우스에 살고 있는데 타운하우스는 개인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도 바로 근처에 인사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되게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비슷해 보여도 조금씩 다른 개성이 엿보이는데요. 이 동네 살아보니 어떤가요? 실제로도 이 타운하우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육지에서 시골에서 삶을 찾아서 온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제주도가 관광지기는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아직도 시골의 색채를 많이 갖고 있는 곳이 아직 있어요. 밤이 되면 풀벌레 소리가 나고 달의 빛이 침대까지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공간에 살고 있죠. 왜 더 일찍 시골에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도시에 살면서 되게 제가 예민해졌고 특히 소음, 층간소음에 너무 예민해서 가끔은 편두통이 있을 때도 있었는데 여기 오고 나서 잠도 너무 잘 자고 그런 불면증도 다 사라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래도 자연을 언제나 갈 수 있다는 그런 자연과의 접근성 덕분에 자연적으로 치유가 된 것 같아요. 소음도 잡념마저도 사라진 밤.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곧 잠을 청할 수 있겠죠? 눈 뜨자마자 오늘의 파도부터 확인합니다. 맨발에 보드를 옆에 끼고 재빨리 야무지게 준비를 마칩니다. 일보다 서핑. 제주에 온 결정적 이유죠. 한시라도 빨리 파도를 만나고 싶어 서둘렀는데요. 마음은 벌써 바다를 향해 있습니다. 지금 아침에 중문 파도가 좋다고 해가지고 얼른 서핑보드 챙겨서 중문 가고 있어요. 지금 밥도 못 먹고 가느라고 배고픈데 파도 좋다고 하니까 지금 좀 신난 상태예요. 제주 바다엔 수많은 얼굴이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색깔을 달리하고 파도의 높이와 세기는 시시각각 다른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떨까요? 어느 하루도 같은 파도는 없지만 처음의 설렘만은 늘 그대로죠. 서핑을 처음 본 건 초등학교 6학년 때 호주에 갔을 때 이제 서퍼들이 막 파도를 타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바다 쪽에 살지도 않았고 광주에 살았으니까 부모님 무슨 서핑이냐, 나중에 대학 가서 해,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무작정 그냥 이만한 큰 배낭을 메고 고속버스를 타고 강원도로 갔죠.
그렇게 제가 서핑을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그냥 바다에 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조금씩 탈 줄 알게 되면서 이렇게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제 자신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자, 이제 숨을 고르고 나만의 파도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몇 번의 노력 끝에 파도 위에 설 수 있었을까요? 넘어지고 빠져도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모든 스포츠가 인생에 대한 되게 비유적인 역할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살면서 되게 많은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내가 대처할 것인지 그런 거를 서핑을 하면서 먼저 경험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드에 새긴 이름 하나. 통역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을 만나는데 제 이름을 다 다르게 이상하게 불러요. 내 이름을 좀 제대로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고민을 하면서 좀 비슷한 영어 단어를 찾아보자 해서 썰지라고 그럼 소개를 해야지. 이 보드랑 정말 잘 어울리는 의미가 파도, 큰 파도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파도를 타고 내가 또 그 파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갑자기 급등하다라는 뜻을 또 갖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안 보인다고 해서 이 노력이 의미 없는 게 아니다. 매일매일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해주는 이름이에요. 안녕하세요. 평소 쓰던 물건들이 떨어질 때쯤 찾는 이곳. 제로웨이스트 샵인데요. 처음부터 플라스틱 용기를 쓰지 않은 제품들을 찾기 위해 왔습니다. 서지 씨가 친환경에 눈을 뜨게 된 계기는 좀 특별한데요. 가장 큰 관심은 서핑이었어요. 가끔 서핑을 너무 하고 싶으면 더 좋은 파도를 향해 여행을 하거든요. 바닷물이 더러운 곳에서 서핑을 하면 몸이 그 다음날 너무 아파요. 번거롭고 불편하더라도 최대한 지구에 해가 가지 않게 살아가는 방식. 내 미래 세대를 위해서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라는 것도 꽤 강력한 동기지만 내 몸이 당장에 너무 아프고 변화를 느끼면 그땐 정말 긴급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환경에 대한 관심은 서지 씨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줬는데요. 왜 이게 5개, 6개가 다 열리는 거야? 다 열리진 않지. 아까 금방 여기처럼 떨어져서 어떻게 이제 인위적으로 아버지가 운영하는 유기농 농장에서 발견한 보물, 수세미입니다. 지금 수세미라고 하면 플라스틱 혹은 철로 된 그 화학적인 수세미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사실 수세미는 작물의 이름이고 그 작물이 예전에는 실제로 수세미로 사용이 됐었죠. 플라스틱 수세미 같은 경우에는 매번 설거지를 할 때마다 그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와서 결국 그게 하수도로 들어가고 마지막엔 바다로 들어가고 혹은 비로 내리고 다시 흙으로 들어가서 결국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식물로 만들게 되면 결국 생분해되는 것이고 자연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되게 자유로울 수가 있죠. 마침 아버지가 원래 수세미를 키우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걸 이 수세미를 만드는 데 쓰지 않으셨고 그걸로 발효액을 담그셨어요. 근데 그걸 이미 키우고 있고 잘 키우는 거니까 일부만이라도 그걸 수세미로 만들어주면 어떻냐라고 제안을 했는데 사실 첫 반응은 되게 절망적이었어요.
그거 만들어서 팔리겠냐? 지금 발효액으로 파는 게 훨씬 돈 많이 든다. 이렇게. 평소 유기농에 관심이 많았던 아버지도 수세미로 친환경 제품을 만들자는 제안에는 머뭇거렸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그런 걸 설득하려고 할 때 소비자랑 만날 수 있는 접점에 아버지를 꼭 데리고 가요. 사람들이 다 수세미만 만지면서 이거 너무 좋다, 이게 필요했는데 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이건가? 부녀의 합작품, 결과는 성공적일까요? 지금은 제일 많이 키우는 작물이기도 하고 항상 품절이 제일 빨리 되는 제품이기도 해요. 아버지도 애착이 많은 제품이 되기도 했고요. 서지 씨의 친환경적인 삶에서 얻게 된 다양한 아이디어는 아버지의 농장을 통해 실현되고 있는데요. 요즘은 티백 없이도 우려낼 수 있는 유기농차에 푹 빠져 있습니다. 제가 가슴 뛰는 일을 할 때 행복하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열정이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때 행복하다고 느끼거든요. 당신의 솔로하우스는 어떤 곳인가요? 같이 살았을 때 누군가를 배려해야 하잖아요. 온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을 때가 정말 많아요. 지금은 나만 배려하면 돼요. 내가 집에서 온전한 나인지 내가 나일 수 있게 그리고 내가 행복하게만 해주면 되는 거라서 나를 위한 공간, 나만을 위한 행복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리를 전문적으로 하게 된 거는 비건이즘을 시작하고 나서 그렇게 됐거든요. 저는 삼시세끼를 챙겨 먹는 게 너무 재밌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채소로만 이루어진 한 끼를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한적한 동네. 조용한 아침입니다. 나만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때로는 가까이 다가가서, 때로는 적당한 거리에서 바다를 바라보곤 합니다. 매일 아침 뛰고 앉아서 쉬고 바다랑 가까이서 아침에 사람이 없을 때 오는 거를 좋아해서 보통은 혼자 와요. 제 공간은 확실히 있고 사람들이 조금 멀리 살면서 가깝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삶의 균형을 찾고 싶어 선택한 제주살이 그저 바다가 좋아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제주도가 섬이라서 바다랑 가까이 있기도 하고 아직 한국에서는 좀 자연이 덜 파괴된 곳이라고 생각했고요. 서울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고 싶기도 했어요. 접근성이 오히려 좀 불편한 곳으로 가면 제가 좀 더 제 자신한테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Tell me why you coming to me and say you won't be again.
저는 다샤라고 하고요. 제주도에 살고 있는 레시피 개발자 겸 통번역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누구보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일이 전부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죠. 나를 다시 춤을 추고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을 좋아해서 이제 최대한 집에 있는 시간을 많이 활용하고 출근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서 경제활동도 같이 할 수 있기 위해서 좀 다양한 일들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집이 가장 좋은 레시피 개발자 다샤. 그녀의 하루는 어떨까요? 식사 대용으로 과일 주스나 뭐 치아씨드를 넣은 에이드 이런 걸로 아침 식사를 먹고 보통 이제 한 9시, 10시가 되면 일을 시작해요. 복잡한 출근 시간이 없으니 바로 일 모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점심 때쯤 이제 장을 한번 보러 나갔다가 다샤의 가장 중요한 일과 중 하나. 그날 필요한 식재료를 고민해서 고르는데요. 안녕하세요. 저 완숙 토마토. 봉다리는 필요 없어요. 얘는 5,000원이요? 딱 필요한 것만 장바구니에 담아갑니다. 사놓은 재료들로 저녁에 뭐 하지 고민하면서 저녁까지를 많이 보내요. 저녁 식사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되게 하루가 끝나는 느낌이라서 누가 저한테 완벽한 뭐 일요일을 설명을 하라고 하면 어디 나가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 침대에서 하루 종일 영화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있는 거를 말할 것 같아요. 완벽한 일요일이 가능한 그녀의 공간. 그런데 혼자 사는 집에 소파가 좀 커 보이는데요. 친구들과 어울릴 때도 모두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소파도 되게 큰 소파를 샀어요. 2명이 와도 넓게 편안하게 앉을 수 있고 이제 5명이 있어도 편안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해서요. 어쩐지 혼자 쓰기엔 꽤 널찍하다 싶었습니다. 오, 이제 보니 주방도 범상치 않은데요? 이곳은 어떤 공간이죠? 홈오피스? 남들은 이제 프리랜서라고 하면 작업실이 이제 책상인데 저는 주방이 제 작업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업대가 책상인 셈이네요. 되게 힘들게 구한 네, 작업대예요. 볼 때마다 되게 뿌듯해요. 채식을 시작하면서 전문적으로 요리를 배우게 됐는데요. 주로 제철에 나는 유기농 채소를 이용해 메뉴를 개발합니다. 한 가지 방식을 고수하기보다는 자유로운 스타일을 추구하는 다샤의 요리. 입으로 먹는 맛만큼 눈으로 보고 즐길 수 있는 멋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다양한 경험은 그녀의 요리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재료가 됐습니다. 틀에 얽매이지 않는 건 요리뿐만이 아닌가 봅니다. 이 교자성은 뭐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제 침실이에요. 침실에 제가 작은 명상존을 만들어 놓고 이제 아침이나 저녁에 책을 읽거나 아니면 향을 피우거나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라서 명상존으로 들어갈 때는 핸드폰도 잘 안 들고 가고 최대한 그 존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한테는 약간 디지털 디톡스 존 같은 곳이에요. 나를 아등바등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과 거리를 두고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그러고 보니 이 집엔 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손때가 묻은 가구들. 낡고 오래된 것이라 더 사랑스럽다죠. 새 거를 사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그리고 더 싸요, 심지어. 깨끗하고 고장도 안 나고 새 거라서 너무 좋은데 저는 이 세상에 너무 그런 물건들이 너무 많고 더 이상 물건들을 만들지 않아야 플라스틱 사용이 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새 물건, 그러니까 포장돼서 나오는 새 물건을 안 산 지 지금 3년 정도가 됐어요. 좋은 물건을 오랜 시간 걸려서 찾아냈을 때 너무 행복해요. 저는 제가 지금 입는 중고 옷들 그리고 중고 가구들이 너무 그냥 소중하고 사랑스러워서 자연과 모두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고 싶거든요. 자연과 모두에게 무해한 삶. 이 집에선 가능해 보입니다. 아무리 더운 한여름이라고 해도 말이죠. 저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와서 되게 너무 덥다, 집이 너무 덥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저 하나라도 에어컨을 안 쓰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아, 에어컨 없이도 살만한데?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에어컨은 없어도 냉장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없는 게 또 있죠. 저희 냉장고 안에는 동물성이 함유된 식품이 아예 없고요. 저희 집 안에서는 절대 육류 섭취가 안 되고요. 육류를 들고 오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친구들이나 누가 올 때 저희 집에는 플라스틱이 반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친구가 플라스틱 물을 사서 왔다. 저희 집에서는 안 돼요. 어휴, 전 많이 노력해야겠네요. 저는 호주에서 비거니즘에 대해서 엄청 깊게 빠졌었어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리고 비거니즘을 실천하고 채식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당연해서 저는 처음에는 조금 놀랐어요. 제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었나, 이제까지? 근데 그걸 주변에서 되게 강요받지 않지만 당연한 듯이 몸에 밴서 하는 것들을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우고 좋아진 것 같아요. 채식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농사로 이어졌습니다. 재료들이 어디서 오고 떡잎부터 어떻게 자라는지 씨앗은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알면 요리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 특성마다 또 맛이 달라지니까 그걸 제일 가까이서 볼 수 있고 더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농사를 직접 지어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안, 에어컨이 없어. 나 마실 거 만들어줄게. 그래서 에어컨 설치 안 했어? 네, 안 했어. 요리할 때 어떻게 해? 들어가 있어, 잠깐 들어가 있어. 너네 수박 주스 먹을 거지? 네. 뭐 들어가요? 수박이랑 코코넛. 이거 뭐야? 뭐? 친구들의 더위를 식혀줄 긴급 처방 수박 주스인데요. 맛은 어떨까요? 맛있어. 맛있지? 시원하게 원샷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갈까? 네. 이미 됐어요? 다 했어. 저기 테이블에 가봐. 정성이 가득 담긴 한 상이 차려졌는데요. 직접 수확한 채소로 만든 지구를 살리는 밥상입니다. 얘는 오늘 수확한 거예요? 뽑았어. 귀엽다. 작은 애들 너무 귀엽다. 얘네를 걔 그냥 올리브유랑 레몬. 약간 리프레셔 같은 느낌. 새로운 메뉴를 만들 때마다 기꺼이 시식을 마다하지 않는 친구들. 이렇게 음식을 나누다 보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데요. 오늘 요리는 어땠나요? 맛도 맛인데 가짓수가 오늘 진짜 너무 많고 정성이 들어간 게 느껴져서 저는 10점 드립니다. 만점이 몇 점이죠? 만점 1점이요. 유기농 식재료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또 요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동물성 식품을 어떻게 또 대체해서 요리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진짜
너무 어깨 너머로 많이 배워가지고 이제는 혼자서도 잘 해먹고 있어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친구랑 먹거나 뭔가 같이 앞에 한 명 있으면 되게 음식의 맛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제주도에서 가장 밥을 같이 많이 먹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언제든지 먹는 음식에 숟가락 하나 더 얹어서 이제 양을 나눌 수 있는 제주도에서 만난 가족 같은 친구들인 것 같아요. 완벽하게 혼자일 때도 때론 여럿이 함께일 때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필요한 건 서로 간의 적당한 거리죠. 사람이 누구나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뭔가 자기 자신으로 오롯이 존재를 하려면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뭔가 타인과 있을 때 타인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좋은 에너지를 교류하는 것은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리. 내가 이 사람을 보고 싶으면, 이 사람이 나를 보고 싶으면 서로가 언제나 손쉽게 갈 수 있는 거리가 딱 좋은 것 같아요. 당신의 솔로 하우스는 어떤 곳인가요? 세이프 존, 세이프 스페이스? 모두가 좀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편안함과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 동물들, 곤충들, 그리고 뭔가 어떠한 신체의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까지요. 뭔가를 채워야 할 것 같은 그런 강박이 드는 공간인데 저는 오히려 이 집을 보면서 제가 좀 더 비워내고 더 사람들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가 제 꿈인 것 같아요. 일상이라는 이 작은 문만 열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내가 오늘 갈 곳은 어디지? 내가 도착할 곳은 어떻게 생겼을까? 예상했던 거랑은 다른 풍경이 펼쳐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게 항상 궁금한 마음으로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전남 순천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에서 작은 로컬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취미들을 즐기는 김수양이라고 합니다. 고향을 알리는 일을 한 지 어느덧 4년째. 한 달 살기 프로그램에서 테마로 잡은 게 하여튼간 마이웨이라고 남이 뭐라고 하든 나의 길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기획을 하려고 했고 다양한 여행을 하면서 삶의 가치관이 바뀐 수양 씨. 자신이 느꼈던 것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제가 그동안 여행에서 느꼈던 영감들을 녹이고 싶어서 이 브랜드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는 날씨가 좋아가지고 캠핑하기 좋았을 것 같은데 어제도 안 추워서? 괜찮았어요. 캠핑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엄청 넓어요. 수양 씨 갑자기 이제 그 오후에 컴퓨터를 끄고
그냥 후다닥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 또 캠핑 가겠구나. 또 어디론가 떠나겠구나. 이제 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항상 질문이 이번엔 어디 가요? 밴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한 번쯤 좀 꿈꿔온 삶일 것 같아요. 떠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부러웠어요. 그게 사실 생각만 하지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수양 씨는 그거를 하고 있는 게 너무 부럽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좀 힐링을 하고 있었죠. 할 일을 마치자마자 짐을 챙기는 수양 씨.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서 강아지랑 같이 단둘이 캠핑을 하려고 하거든요. 춘천만의 노을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갯벌 해변인데 고독감도 느끼고 사색도 좀 하면서 그런 시간 보낼 것 같아요. 빛은 내게 손 내밀어 또 위로와줘 위층거린 난 기댈 곳 없이 서서했죠 그렇게 그토록 너무 그리워했던 그곳으로 가는 길을 따라 난 on and on 내가 원하는 풍경이 내 집 앞마당이 되는 마법. 캠핑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겠죠? 오늘의 캠핑 메이트 쫑삼이. 캠핑카로 여행하다 보니 반려견 숙소를 찾지 않아도 돼 좋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내 집이 되어주는 든든한 봉삼이. 제 캠핑카 이름은 봉삼이인데요. 빈티지한 감성을 좀 넣고 싶어서 이런 갈색깔 톤으로 만들었고 좀 귀엽게 제가 부르고 싶어서 봉삼이라고 지었어요. 애칭을 붙여놓다 보니까 진짜 뭔가 언제든 함께하는 제 친구, 제 여행의 동반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아 오늘 봉삼이 어디 뭐 고장났네 막 이러면서 뭐 돌보기도 하고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저한테. 05년생 봉삼이는 승합차를 개조해 만든 캠핑카인데요. 그 속은 과연 어떨까요? 지금 제가 있는 이쪽이 거실인데요. 뭔가 다락방처럼 작지만 온기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가 제가 음식을 보관하는 냉장고예요. 냉장고 안에 저의 식량이 있고요. 행거를 설치를 해놨는데 꼭 필요하고 진짜 좋아하는 옷들만 여기다 걸어서 옷장처럼 사용하는 공간이고 캠핑카에서 책도 많이 읽으니까 이런 거 갖다 놓고 캠핑하면서 수집했던 그런 조개 껍데기들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물건들로 좀 다 꽉꽉 채워놓은 그런 거실 같은 공간입니다. 거실 바로 옆에는 포근한 침실이 있는데요. 여기가 제가 잠을 자고 또 쉴 수 있는 그런 침상을 만들어 놨는데요. 되게 작아요. 저는 키가 작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로로 딱 이렇게 누우면은 살짝 여기가 닿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적응이 돼가지고 이 공간에서 또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어요. 혼자 자기엔 아주 충분히 아늑한 공간이죠. 차를 끌고 다니면서 전기도 쓸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전기 시스템을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불도 켜고 끌 수 있고 싱크대에서 물이 나와요. 그래서 물 펌프를 조절하는 그런 스위치 그리고 캠핑카에서 충전도 할 수 있거든요. 겨울에 추울 때는 차량의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히터가 이 침대 밑에서 나와서 따뜻하게 자고 또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무시동 히터도 설치를 해 놓았어요. 히터에 환풍기까지. 차는 낡았지만 캠핑에 필요한 건 다 들어있는데요.
빈티지한 그런 색깔도 좋아하고 느낌을 좋아해서 여기 옆에 보면 사실 이게 다 자동차 패널들인데 만들 때 다 뜯어서 이런 갈색깔로 제가 천을 더 씌워서 이렇게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캠핑카를 만들 때 나무로 두르는 작업이 진짜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게 편백나무 재질로 비가 왔을 때 아니면 좀 습기가 있을 때 이런 냄새가 싹 살아나는데 그런 자연의 향을 차 안에서 언제나 이렇게 맡을 수 있어서 더 빈티지한 그런 느낌도 더 살아나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긴 봉삼이의 비밀 공간, 바로 루프탑 텐트. 두세 명이 같이 잘 수 있어서 더 많은 이들과 캠핑의 매력을 나눌 수 있죠. 힘들게 설치해서인지 더 뿌듯한 공간입니다. Certains jours, un hérétique par des ronces le conduit, mais notre père Dominique par sa joie le convertit. 제 캠핑카는 3가지 모드로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저 혼자 다닐 때 쓸 수 있는 솔로 캠핑 모드예요. 저 혼자 자기 딱 좋은 사이즈와 제가 이동이 가능하도록 앞쪽에 공간을 좀 많이 마련해 놓은 그런 모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캠핑을 할 때 3인승짜리 차량 시트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앞에 3명, 뒤에 3명 해가지고 6명이 같이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요즘 워케이션이라는 단어도 많은데 저도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일들이 많아서 차에서 책상에서 작업을 많이 하고 싶은 그럴 때에는 저기에 캠핑 테이블 좀 높은 거를 이렇게 놓으면 제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드로 되거든요. 혼자여도 괜찮고 여럿이어도 즐거운 만능 솔로 하우스죠.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과 함께하니 이보다 더 근사한 집이 있을까요? 누구나 꿈꾸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로망이죠. 여행하듯 자유롭게 사는 삶이 행복한 수양 씨. 이곳에선 특별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꽉 채운 하루를 보낼 수 있어 매력적입니다. 얘들아. 쫑삼이 어딨어? 쫑삼이 바로 옆에 있어. 봐봐. 쫑삼이도 보여줄까? 귀엽지? 얘 완전 지금 귀여움을 완전 담당하고 있어. 보고 있는 쫑삼! 친남동생이 있는데 손재주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좋았고 만드는 걸 좋아하는 동생인데 돈은 내가 어떻게든 구해보겠다. 우리 같이 재료를 알아보고 한번 만들어 볼래?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동생이랑 7개월 정도 캠핑카를 만들기 위해서 진짜 많이 고군분투를 했고요. 처음에 저희가 제작을 하려고 했을 때 되게 수소문을 많이 했었는데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없더라고요. 정보가 부족해서. 어려워서 안 된다, 두르는 거는 힘들다 이런 식으로. 가장 힘들었던 거는 그런 뭔가 갈증이 있을 때 나는 너무 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했을 때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었고 또 끝내 되게 만들어서 기분은 진짜 좋았어요. 멀지 않은 자연 속에서 오롯이 나를 마주합니다. 캠핑을 하면서도 다양한 상황 속에 맞닥뜨리기도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저의 행동이나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항상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럴수록 저는 제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캠핑카로 제가 아직 가보지 못한 나라들 세계 여행을 좀 떠나고 싶거든요.
그냥 세계 여행을 했을 때랑 캠핑카로 세계 여행 했을 때랑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기대되고 이 차로 여행하면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일까 그런 것도 기대돼요. 수양 씨에게 솔로 하우스는 어떤 존재일까요? 캠핑카 안에서 가장 만족을 느끼는 건 저이고 제가 필요한 게 사실 저 안에 다 있기도 하고 안락함과 여유를 느끼기도 해서 어딜 가든 든든한 친구? 그 안에 있으면 마음 편해지는 뭔가 친구 같은 정말 든든한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나답게 잘 보냈습니다. 내일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아름다운 곳은 되게 빛이 나지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별인걸 What make us beautiful What make us wonderful We need some love, yeah, with sugar Anyways 사랑을 찾아 헤매이는 너 다 디자인을 보고 예쁜 것만 사요. 약간 미적 허세? 반지하인 거를 사람들이 많이 모르죠. 왜 이렇게 집에서는 할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25,000권 정도 있고요. 무등산 속에는 책들의 정원이다.